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구조대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이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양대 지수가 모두 속 시원히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승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또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 구조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가 중요하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로지 지금 이 방송 시간 내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시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구조대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굉장히 좋은 날에 나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을 한 것도 좋지만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오늘장에서. 우선은 이 CPI 지수에 우리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크게 또 반응을 해줬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우선 대표님이 오늘장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혜연은 씨. 네네. 딱 한 달 전에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딱 지금이랑 반대지 않았을까요? 한 달 전 10월 13일이었죠. 이때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8.2% 상승률을 보였고 이 상승률에 대해서 시장은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지수 측면에서 그날 4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2160포인트의 저점으로 종가 마감하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상황이 개선된다라는 징후들? 지금의 시장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크게 바뀐 주변의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과 금리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드렸었죠. 방향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데이터로에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주가 지수는 이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율의 상황, 금리의 상황이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타점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수는 2400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을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최근까지의 시장 상황처럼 오르는 척했다가 다시 밀리는 형태로의 시장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대응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금리 기조의 변화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세 번째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이전까지는 주식을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식 사야 되겠다. 이제 빠지기만 기다리는 투자자들 자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장의 전반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악재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담, 바닥 대비해서 지금 대략 한 3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단기 부담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시그널을 줬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IMF 총재를 비롯해서 그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가했습니다. 왜? 기존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센스가 매파적이라고 해서 시장 부정적 내용으로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가 일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에서 IMF 총재는 전 세계 물가 수준에서의 고점은 이번 3분기에 찍었다. 내후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9%이지만 4% 수준으로의 안정화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수요일에 IMF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은행장들 메시지도 긍정적인 부분으로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현상으로의 메시지가 이번 주 주간에 계속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과거에는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전 단계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냥 스킵하는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굉장히 주요하게 판단해서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데이터로 활용했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켜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8.5%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폭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리고 8.3, 8.6, 9.1, 8.5, 8.3, 8.2, 7.7%로의 추세 흐름이 바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에 나온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의 포인트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제가 모두에 지난달 13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긴 했었지만 시장은 하락으로의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일까요? 예입니다. 예.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주거 비용과 관련된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 상황에서 주택과 관련된 물가 지수를 말하는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금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6.6에서 6.3으로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금리도 이제 안정화 단계로의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 1월 과정에서 금리 인상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시장에서는 0.75, 1%까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0.5 내지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최우선 정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죠. 그래서 항시 고용에 대해서 최우선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물가 수준에 대해서 안정적인 형태로의 진행을 추진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률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3.7%의 실업률을 발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판단할 때 3.5%를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 고용이 된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요. 자발적 실업자를 포함한 수치가 3.5%입니다. 그래서 3.5% 수치의 실업률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실업률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3.6, 3.6, 3.6, 3.6, 3.5, 3.7, 3.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던 배경입니다. 최근까지 금리를 0.75 단계로 3차례 인상을 했죠. 이 배경에는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려도 시장의 충격이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률이 3.5%대에서 3.7%로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불안하죠. 고용 불안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치중한 정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고용에 치중한 정책을 발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겠죠.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으로의 시장 정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장에서도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 장에서도 8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 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밀리는 추세로의 모습이 나타났겠지만 오늘 장 시장을 보게 되면 장중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지만 종가, 고가 수준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방향이 이미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존의 기본적 분석, 펀드멘탈한 측면에서의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죠.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정말 머리 아픈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노란톡에서는 관련한 내용들을 수시로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펀드멘탈한 분석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에 의한 주가 상승의 목표치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이제는 지금 장이 올라갔어. 분위기 좋은 것 같아.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겠죠. 제가 이전 상황에서 이 시장은 피보나치 수열, 특히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술적 분석의 접근 방법으로의 해석을 할 때 지수는 26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측면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뭐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지수인지 이 부분 지난 방송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5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겠죠. 여기서 꺾일지 3000 이상의 상승이 나올지는 이 구간에서의 탄력도나 조정받는 강도를 판단해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 지수 국면에서 좀 더 올라갈 부분이 남아있겠죠. 다음 주 구간에서. 중간에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큰 시장의 얼개를 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술적 분석으로의 시장 접근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주식장 알아야 됩니다. 누가 종목을 추천해줘서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또는 방송에서 봤는데 이 종목 좋대더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에게 그런 행운이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어. 하지만 나에게 행운이 4번, 5번, 10번, 20번까지 행운이 계속 찾아올까요? 행운은 2, 3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근거나 배경이 없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백전 백패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장의 추세 전환 포인트를 왜 상승으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상승 N자형 패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을 좀 넓게 펼쳐서요.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부터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 내 주식하고 관계없는데 나는 뭐 특정 종목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잘 올라가고 있어. 시장 상황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패턴을 분석해서 내 주식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목표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조정받을 때 조정의 폭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접근 방법 하나와
상승 N자형 패턴의 추세 분석법만 아시더라도 어디 가서 지금 시장은 어느 단계에서 어느 구간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공식을 대입해서 적용해보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당신이 가신 주식 여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 해당 구간에서 주식을 팔고 다시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저점에 다시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와 전문가 같은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상승 N자형 패턴 어떤 내용일까요? 기본적으로 상승 N자형 패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가는 상승 N자형, 약간 변형될 수 있겠지만 이 상승 N자형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의 해석은 지난 상승, 첫 단계의 상승 또는 중간 단계의 상승의 고점이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2단계 상승, 그리고 조정받을 때 이 저점,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지금 하락에서의 조정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정받더라도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가격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승 N자형입니다. 이게 깨질 때에는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유지될 때에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락도 반대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하락의 경우에도 이 패턴이죠. 지금의 장하고 비슷하니까 하락에서의 상황은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을 이번 반등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질 때 이게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 하에서 1,400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N자형 패턴이죠. 약간 변형되긴 했으나 N자형 패턴으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기서 또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겠죠. 시장이 좋아서 종목이 좋아서 흐름이 좋아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이게 궁금한 점이죠. 좀 먹었기 때문에 팔아야지? 아니면 더 갈 것 같으니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추세 분석의 흐름을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보유합니다. 왜? 추세 안 깨졌습니다.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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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구간을 깼죠. 깼으면 여기서는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점에서의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이전 저점을 깼습니다. 이때까지도 가져 있는 겁니다. 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뒤에 한번 슈팅이 나오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점을 깬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대반등을 줄 때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하죠. 우리가 매도하는 거는 이 하락 전환의 신호가 여기서 나왔지만 완전하게 확인하고 매도 전환 포인트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지만 완전하게 확인하고 고점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확인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계속 빠집니다. 내가 이 고점에 못 팔아서 참 답답하지만 여기에서 완전하게 확인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인 겁니다. 이게 상승 N자형의 패턴입니다. 그럼 지금 과정에서의, 지금 단계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떠할까요? 지금 단계에서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의 과정에서의 N자 패턴이었죠. 지난 하락의 저점을 이번 반등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의 시장, 주 초의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이 변화의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돌파했죠. 그리고 오늘 장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가서 조정은 받겠죠.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 때 그래 오늘 지수가 8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월요일 장에서 따라가면서 사야 될까? 아니면 조정을 받는데 어느 조정 구간에서 사야 될까? 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세가 바뀌고 그간의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저항선 구간의 가격 근처에서 주식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대입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 흐름에 대한 내용은 앞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2650포인트 언저리 갔을 때 시장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이게 3000 넘어가는 장인지 아니면 좀 더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난지가 판단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지금까지는 제가 기본적 분석에 금리 환율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축소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짧은 구간에 대한 흐름도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노란톡 이 부분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데 한번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적인 부분 한번 설명 듣고 와서 다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 경제 지표들의 정말 숨겨진 진짜 의미부터 이 추세 분석까지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평일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들 자료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하셔서 이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현재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 실시간으로 교육받으면서 이 시장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네, 준비해주신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다음 주 시장 또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후속 매수세가 있을지 후속 상승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주요한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죠.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항공주들 좀 올랐고요. 또 그 K-뷰티 화장품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리 눈치 빠른 사람들은 왜 관련 종목들을 오늘 선제적으로 매수했을까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그간의 분쟁이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무역 규제 관련한 분쟁이 있었죠. 이 부분이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전의 기억을 되돌려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수출을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재 관련 그 부품들을 생산했죠. 불화수소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소재를 생산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판단했을 때 관련 업종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이 G20입니다. 이건 전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회의입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G20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첫 대면 회의를 합니다. 그간에는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주로 전화로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등등 과정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박싱, 그러니까 서로 무역과 관련해서 규제 전쟁 있으면서 전체 시장,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기와 시장과 분위기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이유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과의 견제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번에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시진핑은 3기 체제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양 정상이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간에는 어떤 대상을 설정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해서 계속 이 부분을 푸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물가 불안, 경기 불안, 전체 세계 추세에서의 하락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화해의 제스처, 화해 시그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이럴 경우에 시장은 급반등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세안 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들이 참석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끝내야 되는 지점에 와 있었죠. 끝내야 되는 지점에서 뭔가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외무장관끼리 만나서 여기 대해서 어떤 긍정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 시장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이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원샷 원킬의 종목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한 종목씩 딱 추천드립니다. 많은 종목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추적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빠진 것은 이러한 이유로 빠졌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더 사도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 시장에 나오지 않는 저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만 좀 해라 라고 할 때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 계속 악재가 나올 때마다 정확한 해석으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HMM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가 좀 무디어진 상태로 옆으로 횡보 내지는 소폭 조정을 받는 형태로 분위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조정받고 있고 시장에서 각종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악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공매도 세력이 해당 종목에 대해 주가를 압박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으로의 전략으로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내용으로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항생테크 종목도 마찬가지죠. 매집을 언제 해야 할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어느 수준까지 가져가야 될지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총평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현재 25% 가까운 상승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입니다. HMM 13% 가까운 수익률 발생하고 있고요. 여전히 보유 관점입니다. 차이나 항생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매집 구간을 좀 크게, 길게, 넓게 설정을 해뒀죠. 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이다. 단순하게 5%, 10%, 20%의 수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바라보고 분할해서 접근하는 종목이다. 왜? 중국 시장과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종목을 판단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종목이 아니고요. 가격적으로 현 가격 수준에서 1차 매집을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매집 설정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목표 가격,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겠죠. 오늘 장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도 관심이 있는 종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우리 혜연 MC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 소개받고 와서
다음 주 공략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가장 긍정적인 이 집요함이죠. 한번 제시했던 종목은 정말 끝까지 그 전략들을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 모든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그 모든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한번 노란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 전략도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만나봤고요. 대표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우리 대표님의 집요함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주식을 소개하고 이러이러한 종목이 괜찮다. 이러이러한 종목들은 올라갈 것 같다. 또는 하락할 것 같다에 대한 전반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단순하게 그 주식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변동성만을 위한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단타라고도 많이 말씀들 하시죠.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단기 매매로의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일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단기 매매로의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했었고요.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선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에도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의 단계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놔야 앞으로 우리가 그걸 활용할 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식을 투자하실 때에도요. 종목을 분석해서 그 종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긴 흐름에서의 종목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을 짧게 해서 미세한 상태로의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도 해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짧게만 보시고 단기 매매 측면으로서의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길게 봤다가 짧게 봤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순간에 크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음 주 상황 하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주목하실 만한 구간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어떤 회사일까요? 대표적으로 국내 삼성 엔진을 만든 시설물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우루과이전 월드컵 아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서울의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게 큰 건축물, 구조물 이런 플랜트 관련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의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딱 보시니까 와, 이 종목 과거에 엄청났는데 17만 원까지 갔어. 지금 2만 원대인데 왜 이런 상승이 나타났을까요? 엄청나게. 이 바닥에서의 가격은 4,000원, 5,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상승 배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상승은 세계 경기 호황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해서 중국 제품이 세계로 많이 팔려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판 물건 값, 돈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내 산업시설, 생산시설, 건축물들, 플랜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 경기 호황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이때 삼성엔지니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도 상승했었죠. 유가도 146불까지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의 진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승은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이 하락은 금융위기 때의 전체적인 시장 출렁임에 의해서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상승은 첫 번째 상승보다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산유국들, 우리가 말하는 중동 국가들이 유가가 100불 수준에서 4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원유를 시추하는 데 있어서 중동 국가가 가장 저비용으로 시추를 한다라고 합니다. 원유 시추 비용이 대략 중동 국가 기준으로 해서 25불에서 30불 정도 시추 비용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러면 이 시추를 해서 생산 시설에 대한 비용, 기본 마진 뭐 등등등을 따지게 되면 중동 국가 기준에서 50불 이상의 가격이 나타날 때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남미 국가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코스트를 유지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유가가 평균 50불 이상일 때 중동 국가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중동 국가들은, 산유국들은 적자입니다. 이때 4년 동안 유가가 100불 수준에서 유지 진행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벌었겠죠. 4년 동안 100불 수준에서의 유가가 유지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이 뭘 할까요? 도시를 짓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해서 사막에 농장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 일반 물로 바꾸는 장치를 엄청나게 건설을 했을 때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는 최강입니다. 그래서 이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요. 돈을 많이 번 규모를 따져보면 이 당시에 매출 9조 원에 영업이익 7천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왜? 유가가 빠져서? 아닙니다. 삼성이 이때 전략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한 신사업 진출을 이 당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신사업이 무엇이었냐? 플랜트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화공과 비화공 분야가 있습니다. 화공 분야는 기존에 추진했던 원유 시추 관련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의 화공 관련 사업이고요. 비화공 분야는 반도체 관련 플랜트 시설들, 전기전자 관련 플랜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시기를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 또 은행으로 차입을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이때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자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10년간 흑자를 보였던 회사가 이때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자 전에서 회복하는 과정의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매출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 매출이 9조, 영업이익 7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상황, 매출 9조, 올해 기준입니다. 영업이익 6천억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전체 회사의 매출 규모 측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의 환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 플랜트 사업이 성장할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탄력받아서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삼성엔지니어 주가가 물론 일정 부분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전과 같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세계 경기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위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아직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상황에 대한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년 동안 100불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의 평균 가격이 100불입니다. 오일머니, 중동 국가들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이때. 앞 단계에서 1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중국 경기가 좋았고요. 유가가 146불 고점을 찍긴 했으나 짧게 찍었죠.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이때 돈을 벌었던 기간이 평균 가격과 기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 엄청나게 번 오일 머니를 투여해서 여러 시설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가 수준 어떠할까요? 최근에 유가 수준 마찬가지로 130불 수준에서의 고점을 찍긴 했으나 최근 80불, 90불 내외에서 안정적인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동 국가들 돈 많이 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네옴시티 이슈가 많이 발전되고 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관련 사업들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삼성엔지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이미 진출해서 전쟁 이전부터 진출해서 그 해당 국가에 많은 시설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재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종목 삼성엔지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을 잡고 해당 포인트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입장 방법 설명 듣고 와서 바로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친숙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네, 제가 이 종목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만 해도 5%대 상승을 보이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1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흥미로운데 이 종목을 또 어떻게 좀 전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 종목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방송을 보시게 된 분들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나 사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루나 이틀 내의 상황에서 27,000원 돌파 시에 제가 지금의 가격은 종가까지의 흐름을 보고 이 그림을 캡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그림을 캡처해서 방송국에 오기 위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장중 가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7,000원 가격을 돌파 시에 이 종목은 진입 가능한 것입니다. 추세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제가 아까도 상승 N자형의 패턴을 말씀드렸죠. 넓게 보면 상승 N자형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의 전환이 나타나는 시점이 27,000원을 넘어서는 안착하는 구간이 이 종목의 해당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증가 추세 현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선 저항선도 말씀드렸고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도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은 모든 주가에 대해서 선행 지표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죠.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 거래가 발생할 때는 고점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바닥에서 거래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추세 전환의 가능성으로 해석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의 주가 흔들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주요 포인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의 매수죠.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비교적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MSCI 지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의 외국인 매수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배당 투자를 많이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대략 한 3% 초반합니다. 미국은 2.5%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식을 많이 파는 경우들이 있고요. 연말 가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강화하는 형태로의 진행들을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종목이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의 전망치가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삼성엔지니어 외국인은 어떤 규모로의 매수가 있었을까요? 짧은 흐름이 아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를 보게 되면 25% 비중에서 한 40%까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주식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3,50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매집이라고 해야 맞겠죠. 1년 반 기간 동안에 3,500만 주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볼 때도 회사 앞으로의 전망치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주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매집을 했겠죠. 이 주식은 한 번에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계속 출렁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외국인들과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전망과 현 시점에서의 접근 방법은 첫 번째, 27,000원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시점에서 1차로의 진행, 접근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절과 추세의 과정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일반적으로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한번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의 주요 키포인트는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을 깨지 않는 이 중간 가격,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당 종목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양봉의 중간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격을 조정을 받더라도 장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의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살아있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흐름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관심 가져도 된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손절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계속해서 앞서 위메이드 HMM 많이 말씀드렸죠. 지독할 정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 때까지 해당 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바로 또 이 상승 N자 패턴을 또 적용을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종목에 이 패턴을 적용하고 공부하기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과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 방법이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금요일 외에도 다른 평일에도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